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30, 코스닥이 4.09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미국의 CPI 물가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증시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2.23, 다우가 2.83, S&P가 2.6%, 자, 상해 1.84, 니케이 3.25, 항생 1.78,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 강한 반등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나스닥의 1분 봉이에요. CPI 발표 직후 훅 밀리고 쭉 계속해서 강한 반등을 흐름을 이어갔다. 장중에 시가가 마이너스 2.74로 시작했고요. 저가가 3%대까지 밀렸다가 종가가 2.23. 자, 강한 반등으로 양복으로 끝이 났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지표상으로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원화에 대한 일부 강세, 찔끔 강세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1433원. 자, 그리고 달러의 가격이 113에서 112.25로 찔끔, 보면 찔끔 떨어졌습니다. 유가도 찔끔, 유가는 올랐다. 큰 변동의 흐름은 없어요. 오르고 나서 떨어졌다가 살짝 올랐다. 중요한 건 증시에 대한 강한 반등이 나오고 달러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원화가 일부 강세였다. 자, 그래요. 그러면서 미 국채 금리가 살짝, 아주 살짝 떨어졌습니다. 3.91, 10년물이, 2년물이 4.42. 자, 이 흐름이죠. 미 국채 금리에 대한 일부 하락, 달러의 일부 하락, 원달러 환율의 일부 하락. 그러니 주식 시장이 강한 반등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더불어서 코인 시장 또한 같이 반등에 나왔어요. 비트코인도 같이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의 15분 봉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 CPI 발표 직후 벙 하고 밀려요. 그러고 나서 강하게 반등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쭉 하고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자산시장, 주식과 코인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CPI, 소비자 물가 쇼크에도 역대급 급반등한 이유, 역대급으로 반등한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해서 이 기사 속에서 언급한 걸 보면은요, 기술적인 반등이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다. 달러의 약세이다. 일부 약세.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악재가 선반영되어서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 나왔던 부분이다. 그러나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워낙에 급하게 떨어져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다. 1번.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공매도 세력의 쇼커버로 인해서 또 급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소식이에요. 자, 중요한 건 결론을 내면, 자, 좀 먼저 볼게요. 미국 증시 상승 배경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쇼 커버링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CPI 발표 이후 증시가 급반등하자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쇼 커버링에 나선 것이 증시 반등세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9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 상승. 지난달 발표된 8.3%보다 낮았지만 예상치 8.1%보단 높게 집계되었다. 자, 근원 CPI, 에너지와 식료품, 변동성이 높은 지수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6%가 증가하며 82년 8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자, 이게 증시가 반등 나왔던 이유고요. 제 기준에선 물가가 전혀 잡힌 게 없다. 찔끔 떨어졌으나 아직까지 물가가 잡히려고 하는 뉘앙스가 보이지 않는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두 번째는 원유에 대한 감산과 반등 나오고 여기서 찔끔 떨어져 있다는 거. 요 두 가지예요. 제가 아직 매크로를 안정되게 보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제금융센터에서 여기 지금 해외 동향부에서 국제금융 속보로 나왔던 자료를 참조합니다. 미국의 9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0년 내 최고치, 보다 강력한 통화 긴축을 예상한다. 9월 CPI 연간 상승률은 전월비 대비해선 찔끔 8.3에서 8.2 둔화했지만 월간 기준으로는 0.1에서 0.4로 상승하였다. 한편 근원 CPI 연간 상승률은 6.6%로 예상치를 넘어서며 40년 만에 최고치. 세부적으로 주거, 보건, 서비스 부분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 고물가 여건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
특히 주거비는 1980년대 초 이후 최고 수준. 반면 중고차 의료 등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자, 그래서 그동안 물가 상승 모멘텀이 축적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전망. 자, 그래서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12월에 0.75% 인상을 예상한다. 연방 기금 금리는 내년 2월에 최고치를 찍고 이후 11월에 2023년 2월에 최고치를 찍고 2022년 11월에 천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 물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증시가 반등 나왔던 거는 자, 기술적인 반등이 될 확률이 높겠죠. 뭐 쇼커버가 나와서 붙었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물가가 잡혀야 연준의 스탠스가 바뀝니다.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어야 달러가 꺾일 수가 있고요. 국채 금리가 꺾일 수가 있죠. 시장 금리가 꺾일 수가 있죠. 그래야 원화가 강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원화가 강세가 나와야 주식시장이 반등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외국인 자금과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쵸? 요게 핵심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1분 봉입니다. 오늘 강한 반등 쭉 유지하면서 끝이 났어요. 5.35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거듭 언급드리지만 셀트리온의 가격이 쌓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죠. 아주 크게 밀려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 나오면 반등을 합니다. 탄력적으로 기업 가치가 너무나 쌓였기 때문에 매크로가 진정이 되고 실적이 증명이 되고 그러면 수급은 달라붙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실적 성장 기반 위에 3사 합병이 진행하게 되면 달립니다. 첫 번째는 매크로가 진정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걸려 보일 듯 합니다. 자, 기술적으로 일봉을 봤으니까 잠깐 보면은요. 여기 121선 이동평균선에 딱 막혀 있어요. 이게 저항대고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본 김에 기술적으로 잠깐 언급을 드리면 121선 이동 저항대에 막혀 있고요. 여기는 저항이 크진 않아요. 이동평균선 외에는 크게 저항대가 없고요. 다음 매물대는 여기입니다. 여기. 가격을 정해드리면 대략 17만 8천원, 17만 9천원 그 사이에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는 비어있죠. 현재 공간에는 매물이 없다. 그리고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밀려있죠. 월봉으로 봐도 역사상 거의 셀트리온의 저점권에 와 있습니다. 반등 나와도 얼마나 쌉니까? 싼 걸 아니까 지들끼리 모아가잖아요. 선수들과 세력들은 모아갈 수밖에 없겠죠. 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당연히 모아가야죠. 그리고 매크로에서 연준이 증시에서 자금을 잠그고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수도꼭지를 잠그니 한국은행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 수도꼭지를 잠궈 나가고 있죠. 전 세계에 자금이 씨가 말랐어요. 그리고 은행들로 다 고금리이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거래량은 급감해 있고요. 증시의 거래 자금도 급감해 있고요. 예탁급도 급감해 있고요. 그 상태에서 지들끼리 수급을 차단하고 지들끼리 모아갑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들끼리 모아가고 막 미친 듯이 달려들 때 이때는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다음번에는 뭐죠? 4년간의 박스권이었잖아요. 4년이 넘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여기가 아닙니다. 다음번엔 돌파예요.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개인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 때 슈팅 나올 때 40, 50, 60 슈팅 나올 때 이때가 1차 목표입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의 수급을 보고 가시죠.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간 10만 주, 외국인 6만 5,600주 정도 들어왔어요. 외국인 기준으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7거래 연속 외국인이 담고 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오늘도 모건 스탠리가 들어왔습니다. 기간은 10만 주. 자,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보험, 투신 다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의 수급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수급은 다 좋습니다. 개인의 70만 주가 외국인 50만 주, 기간에 20만 주 한 달 기준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개인만 물량이 넘어가고 있다. 물론 차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 잔고 비율이 계속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개인들의 물량이 털리지 말아야 되겠죠. 셀트리온은 개인 주주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물량 가수 잘 하시고요. 목적지에 동화하기 위해선 확고한 원칙과 신념을 기반으로
장기 동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노이즈가 매크로에 대한 노이즈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파도가 높을 수 있고요. 출렁출렁 거리면서 안전하게 본인의 멘탈을 잘 관리하신다면 도착합니다. 그렇게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와 동일하고요. 헬스케어의 수급은 오늘 기간 15만 6천 주, 외국인은 5만 주를 매도했는데요. 금융 투자가 바로 매수의 중심이었습니다. 12만 2천 주, 약 12만 2천 주를 담았고요. 연계금이 11,000주, 사모펀드가 8,400주, 보험 투신 들어와 있습니다. 한 달 기준 100만 주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각각 넘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동일한 흐름이고요. 헬스케어는 대략 개인의 100만 주가 85만 주가 넘어가고 있다. 이 중 금융투자가 50만 주, 그리고 투신에게 10만 주, 사모펀드가 20만 주 가고 있다. 연계금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0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11, 12, 13, 14, 14거래일 중에 15거래일 중에 하루 빼놓고 최근에 다 들어오고 있다. 연계금의 수급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의 중심입니다. 바뀐 게 전혀 없어요. 큰 흐름에서. 그렇기에 쩐주들은 알고 있다. 계속 언급을 드립니다. 개인만 100만 주 나가고 있다. 같은 흐름이에요. 제약도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쌍끌이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3만 3천 주, 기간 17,000주, 그리고 금융투자 16,000주, 투신과 사모펀드 각각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의 한 달 16만 주 부분이 기간 약 9만 주, 외국인으로 6만 3천 주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대차 잔고를 셀트리온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월 13일이에요. 오늘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줄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822만 주, 9,400주 늘어서 자, 이 부분에 있어요. 대차 잔고 수량은 파란 거거든요. 여기 파란 게인데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여기 박스권에서 여기 상단, 하단과 중앙에서 살짝 높은 수준에 있어요. 훅 밀려나서 공매도 누적 잔고와 거의 유사한 흐름입니다.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신용 잔고 비율은 0.78, 헬스케어의 신용 잔고 비율은 1.30,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신용 잔고 비율은 1.29. 자, 계속 신용 잔고 비율은 바닥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증권사 종목별 누적 순위예요. 보면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즉 아직 10월, 오늘이 10월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면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순매수 7만 6천 주. 크진 않아요. 어제 그제 들어왔는데 오늘도 좀 들어왔어요. 모건 스탠리하고 메릴 린치가 들어와야 됩니다. 키움이 1위이다.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개인의 물량이 외국계 창구로, 그리고 연계금 비롯한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외국인 모건 스탠리가 들어오는 거죠. 장중에. 자, SC증권도 들어오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좀 들어오고 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한 약 3만 주 정도, SG증권을 통해서 2만 9천 주, 그래서 외국계를 합이 대략 한 6만 주 정도 오늘 들어와 있던 모습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 254만 7천 주, 다시 줄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좀 줄었어요. 259만 주까지 늘었다가 254만 주제로 다시 줄고 있습니다. 256만 주, 254만 주. 계속 줄어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차 잔고와 비슷한 흐름이에요. 쭉 줄었다가 여기서 놀고 있는 흐름이다. 이게 대량으로 줄기 위해선 항상 언급드려요. 실적, 그리고 수급, 그 다음 대량 쇼커버, 그리고 3, 4합병 같이 오는 거예요. 10년 이상의 공매도와의 전쟁은 끝이 날 수밖에 없다. 그거는 기업 가치의 상승. 왜냐? 이 부분이죠. 셀트리온은 향후 염증성 장질환 분야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회사 중 하나로 성장할 것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수백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자가면역 질환 시장 하나만 해도 수백조 시장인데 이 염증성 장질환분에서 전 세계 글로벌 빅팜들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회사 중 하나로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정고점을 확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매출 10조를 그리고요. 셀트리온의 매출액은 이제 2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겠죠.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가 현재 보물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들 두 마리가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기반 위에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요.
아바스탄이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베그젤마가 단가 인하를 통해서 점유율을 빠르게 점령을 해 나가고요. 그리고 추후에 나오게 되는 아일리아 스텔라 졸레어 프롤레어 악템나가 진격하게 될 것입니다. 직판과 공장의 수율을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회사이죠.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셀트리온은 향후 염증성 장질환 분야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회사 중 하나로 성장할 것입니다. 안토니 비송 이분이 이렇게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기존 정맥 투약자 99%가 피하 주사로 전환하였다.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단독 셀트리온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사와 소송 벌이는 내막. 자, 참고만 할게요. 항원 진단키트 미국 유통 포기 배경은 품질 문제, 양사 상대방 탁 주장. 1심에서 셀트리온은 승소를 하였다. 셀트리온이 의료기기 개발업체 BBB와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기업은 과거 코로나19 항원 검사 신속 진단 장비 관련 공동 연구 및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가 개발한 항원 진단 키트는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해서 현지 유통사와 대규모 유통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계약 한 달 만에 유통 계약이 해지됐고 셀트리온도 BBB와의 계약도 해지되었다. 그 배경에는 품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의 품질 책임을 두고 양사는 상대방이 있다며 맞섰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3월 BBB를 상대로 63억 원을 반환하는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B가 제품의 품질 개선에 실패한 데 따라 공동 연구 계약이 합의 해지됐으니 이미 셀트리온이 지급한 63억 원 반환을 하라는 것이었다. 올해 9월 1심 재판부는 셀트리온 손을 들어줬다. 같은 달 BBB가 항소하며 2심에 돌입한 상태이다. BBB는 2014년 설립한 의료기기 업체로 초록뱀 헬스케어가 BBB 지분 13.8%를 보유해서 2대 주주로 올라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볼게요. 조금만 더. 품질 문제 둘러싼 갈등이다. 양사는 원인으로 상대방을 주목했다. 셀트리온과 BBB가 소송에 이르게 된 배경의 중심에는 샘피뉴트의 품질 문제가 있었다. 셀트리온이 공급한 S 항체를 탑재한 샘피뉴트의 1차 임상시험 민감도는 94.4, 특이도는 100%였다. 2020년 8월에 진행된 2차 임상시험에서는 민감도 54, 특이도 82.9, 11월에 진행된 3차 임상시험에서는 민감도 19, 특이도가 93%로 나타난 것이다. 자, 그래서 좀 품질이 떨어졌다. 품질 미흡에는 제품 공급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 당연한 부분이죠. 그래서 FDA의 긴급사용 승인 기준은 민감도 80, 특이도 99%이다. 그래서 코로나19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셀트리온은 BBB에 2020년 11월 내로 품질 개선을 할 것을 독촉했다. 우리가 항체의 품질에 이상이 있지는 않죠? 그쵸? 당연한 부분이죠. 근데 BBB는 셀트리온부터 항체 물질을 공급받아 진단 카트리지 및 완제품 제작을 담당했죠. 그러나 제품 품질이 개선되지 않고 완제품 생산 및 공급 일정이 지연되자 셀트리온은 2020년 12월에 BBB에 공문을 통해서 공동연구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급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자 소송에 이른 것으로 풀이됐다. 자, 그래서 BBB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셀트리온의 항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공급한 항체가 부적합한 품질의 원인이었다는 BBB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동연구계약이 합의 해지됐다고 통보하자 2020년 12월 처음으로 항체 품질에 관한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까지는 셀트리온 측의 항체의 일관성과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소업체인 피고가 대기업인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완제품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하자없는 항체를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피고가 중소업체라서 S항체의 품질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일단 BBB가 항소하며 소송은 2심에 돌입했다. 자, 그래서 BBB 입장에서는 끝까지 다퉈야 하는 상황이다. BBB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약 고작 73억 원에 불과하다. 이 돈을 납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건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추후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주봉을 보고 마칠게요. 자, 여기 바닥 점을 딱딱 찍죠? 딱딱 2019년도와 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때 글로벌 매크로가 박살났을 때 미국 금리 인상이 4위였다.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이 정체가 됩니다. 훅 램시마가 미국 사보험사의 등재가 늦게 되고요. 1공장에서 5만 리터에서 10만 리터로 증설이 되게 되죠.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4위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증시가 박살이 돼서 쌍저점을 딱 형성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요. 기업 가치는 비교가 되지가 않죠. 열심히 선수들은 모아가고 있다. 우리도 선수들을 따라해서 실적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죠. 4년이 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자, 한번 달려나갈 시기를 기다려야 되죠. 달리면 8개월, 9개월이면 전고점 돌파 나옵니다.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그 시간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고점 도착이 아닌 돌파입니다. 1차 목표는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